오늘 보수교육 특강은 김현호 교수님께서 자아실현을 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현호 교수님은 현재 충북도립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옥천군 자원봉센터 운영위원으로 자원봉센터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은 교수고역인데 그냥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연령층이 한 50대 이상자니까 자원봉사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해서 쭉 여러분들한테 불과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딱 하나만, 나이가 드시면서 망각이 있어서 기억력은 자꾸 잊어먹죠. 그게 정상입니다.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자, 그러한 이야기로 쭉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서 한번 살펴보고, 혹시 1박 2일 보신 적 있어요?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람이 어떻게 발달해 가나라는 점과 또한 정신세계는 어떻게 발달하는지, 또한 내가 행복하고 자아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큰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쯤 잘 보이세요? 눈 좋은 겁니다.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좀 들어가기 전에 맨 위에 있는 한문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이 생에 맨 밑에 있는 한일자가 있죠? 이거를 딱 뺐으면 무슨 자가 돼요? 소자가 되죠? 맞습니다. 한일자만 하나 딱 빼면 소우자 인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보다 어떻게 보면 다 연장자시고, 이 참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랍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만큼 힘든 게 인생이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죠. 또 내가 힘들어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든 거죠. 딱 차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딱 하나만 알고 가더는 자신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행복해. 나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이 찾아오는데,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속 쑤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그게 누적되겠죠? 그래서 딱 마음가짐 하나만, 나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활이다, 삶이다 라고 그 하나만 정의하랍니다. 그러면 다 배운 거예요, 사실. 내가 행복한데 뭐 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자신을 바꿔가는 게 또한 인생이랍니다. 그래, 그 밑에 있는 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바바 타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배려, 봉사,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남을이라는 의식하는 거죠. I라는 말보다 you, 당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 말대로 자아실현은 벌써 다 된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배려해 주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어때요? 좀 들을만해요? 네. 그러고 좀 딱딱하면 주무세요. 나이가 무슨 잠은 참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하는데 사람은 어르신들이나 나나 인간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걸 5단계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가장 낮은 단계가 뭐예요? 생존 욕구죠. 자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인 활동에 도움해 주는 거죠. 일중 리듬에 따라서. 즉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그 욕구에 얽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그래서 1박 2일에서 한번 저번 주에 나온 게 누가 숟가락질을 가장 많이 했나? 먹는 거. 그래서 김종민이가 가장 1등 했더라고요. 그 먹는 거 수저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게 또한 만족이 돼야 그 다음 단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 3끼 정도 굶어봐요. 금은보화보다 100원, 500원짜리 빵이 더 손이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존 욕구가 만족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면 된다. 즉 어떤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외딴 섬에 혼자 밥 3끼 3일 굶고 밤에 혼자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게 무서움이 더 먼저 오겠어요? 배고픔이 더 먼저 오겠어요? 배고픔이 새끼를 굶었으니까 더 먼저 찾아오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듯이 이 생존 욕구가 만족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안전이야. 아 이렇게 하고 평지가 사람도 좋아 안전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욕구로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가정에 이루고 계신 거죠? 그 가정에 소속돼 있고 어떤 회사, 조직에 소속돼 있고 사회에 소속돼 있고 그런 소속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답니다. 그게 3번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욕구가 또한 만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아 존중의 욕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순간부터 내 자신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내 자신이 나를 무시하면 남들도 더 나를 무시하겠죠? 이게 가장 욕구의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계속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내가 때리니까 맞고 그냥 계속 위축되어 있어. 그럼 또 남도 때리고 한 명이 때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때리고 그냥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떤 친한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서 잘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욕심나죠? 질투나죠? 그런 경우가 자존중. 그래서 즉 자신을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또한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지 단계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생존욕과 만족했지만 그 후는 고립됩니다. 고립. 특히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집착되죠. 신체적 성장만 되지 정신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은 이렇게 5단계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마지막 욕구가 뭐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존감보다 더 높은 욕구가. 근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모든 인간이 다 형성되는 건 아니래요. 한 40%는 형성을 못한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100%를 다 실현한 거죠? 이게 즉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런 걸 느꼈어요. 삶의 경험에서 아 내가 100만원권이 두둑하게 있는데 점심을 굶었어. 시간을 보니까 3시요. 그러니까 그 돈이 100만원 있다 보니까 배고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3시가 됐어요. 점심시간 놓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더 유독 꼬르륵하는 걸 느낌을 받죠? 그런 거 솔직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 안 풀리던 거를 내가 한 저녁도 못 먹고 3-4시간 쭉 풀었을 때 그 뿌듯함, 그런 것들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려해주기 앉아있다 보니까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이 됐다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까 위대하다고 한 거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 제대로 자원봉사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다 보니까 마지막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을 한 거다라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어때? 들을만 하세요? 네. 그럼 박수도 치실까? 침대 연구해서 치세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아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계속 진행형으로 발달된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왜 임금님들은 폐기를 잡고 그랬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발달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발달된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신체. 아까 마지막 욕구 단계인 먹고 자고 그러면서 시간 일중 리듬에 따라서 저절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성장되죠. 이게 1차적인 성장이랍니다. 자,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성장이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언어, 인지 발달, 성장이 된다. 언어는 아이들이 딱 신생아 태어나면서 한 2도 정도 돼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를 또 배우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잘 됐네, 잘못됐네, 인지적인 거를 또한 배우게 되는 거고, 요게 2단계 성장입니다. 그러한 단계들 1단계가 돼야 또 2단계가 돼야 또 3번째는 뭐예요? 사회 정서적. 그래서 요즘은 이런 IQ보다 EQ를 더 중시해요. IQ는 지식인 거죠. EQ는 어떻게 지혜입니다. 지혜. 특히 예비 어르신들도 좀 글을 몰라더라도 삶에 살아가는 데 지혜가 발달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그런 분들이 지혜가 발달. 그래서 결국은 신체적, 언어,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학자가 정의된 건데 4번째가 있습니다. 그 4번째가 영적 발달입니다. 영적. 왜 지금 교회나 절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지금 나는 교회나 이런 성당이나 절에를 안 다닌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퍼센트 안 되네요. 아직 젊은 거예요. 내가 신을 의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다니는 분들의 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가 약해도 뭐를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의지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발달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가 더 천천히 가더라. 노화, 에이징이죠. 이게 천천히. 그래서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아직은 4단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종교를 못 믿으라면은 가장 믿지 않으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신체는 쓰면 쓸수록 그 부위는 어떻게 돼요? 발달되는 거죠. 특히 병원에서 재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뼈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그 부위가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 귀찮아 이런 것보다 활동하는 게 노화를 한참 지연시킨답니다. 그게 학자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영적인 성장 단계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즉 4단계로 영적인 거 빠졌지만 이렇게 4단계로 인간의 발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성장 다 성인이 되고 있지만 저 역시 이렇게 발달해 온 겁니다. 어떻게 가장 일정한 순서가 있으면 누적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좀 쉽게 할까요? 그래 이거 스킵하죠 뭐 그럼. 이렇게 원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신체적인 걸 떠나서 이제 정신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지금 프로이드가 말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는 크게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이 정신적인 장애의 대체 방법이 더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를 겪게 됐죠. 그때 되면 신체 장애가 참 많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전쟁이 없다 보니까 정신장애 요인들이 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빠르게 진행되니까 내가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어르신들 저 병원 가면은 자주 가실 거예요. 모든 병을 딱 하면은 의사들이 한 정답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살 때 스트레스는 용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스트레스란 용어를 모르고 성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뻑하면 병원 가면은 30%는 스트레스 요인이래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은 내가 받으면 스트레스고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내가 대처 능력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항시 자신을 긍정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할수록 삶의 발달을 가중화시키라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 있는데 요게 우측 그림이 북극에 있는 빙산입니다. 근데 무의식이라는 거는 거기 감각기관, 사람의 5대 감각기관 있죠? 이걸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즉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욕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무의식적인 거를 내가 딱 조금만 의식하면은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신세계가 전의식이랍니다. 의식은 내가 또는 법률, 도덕, 규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의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세계에서 들어가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 어르신들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술 먹고 전봇대가 와서 받은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봇대가 와서 받죠? 그러면서 또한 일명 남자분들에서 노상방뇨 안 해보신 분 이제 살아오면서 안 해보신 적 없겠죠? 저 역시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데 할 때 사람이 있으면 해요, 안 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고 옆에 사람 있으면 안 하게 되죠. 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게 전의식이랍니다. 주위를 조금 돌아보면은 의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횡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옥천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황색 실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차선에, 그죠? 노란색. 그거 혹시 한 번도 안 넘어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역시도.
그게 걸리면은 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인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의식, 전의식에 해당된다. 주위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의식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의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70%가 무의식 속에서 성장한대요. 무의식. 전의식은 20%, 의식은 10%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20%뿐이 안 되는 거에 성인군자 도덕성 따지고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된다.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이 전의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랍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이 전의식을 얼마만큼 내가 발달을 시키냐에 따라서 의식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의식세계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세계로 우리나라는 민간 정신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5단계로 발달한답니다. 이런 정신세계가. 가장 먼저 뭐예요, 저게? 구강기에 해당되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손자녀를 많이 키워봤죠?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손이? 입으로 무조건이죠? 그게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가장 느끼는 게 입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입으로 가져가는, 그래 그거를 구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강기의 욕구가 또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한 넘어가지 못한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래서 한 2살 되면 꼬마들이 대소변을 가리라고 부모들 또는 이렇게 손자들이 많이 요구하죠. 특히 대소변 가리라고 하지 마시랍니다. 단지 부모들이 하면서 내 아이는 천재요 천재요 하는데 불과 1, 2주뿐이 차이 안 난답니다. 대소변 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가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A가 대소변 가는데 한 1, 2주 차이뿐이 없는 거지. 우리 아이는 천재요. 아빠 소리 했어. 엄마 소리 했어. 이게 불과 딱 1, 2주 차이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소변 가리라고 강요를 안 한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1, 2주 조금 늦으냐 빨리 이 차이뿐이 없는 거죠. 1, 2주 이상이 되면 어떤 신체적인 장애 요인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기에 정신과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럼 특히 여러분도 할머니들 됐으니까 저 나이에 손자들한테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사주지 말랬다 그렇게 저 아이들이 비싼 건지 나쁜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욕심인 거죠? 나중에 인지가 정상이 된다면 나 좋은 거 사줘.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 메이커 사줘. 로스페이스 사줘. 이런 식 요구하죠? 그때 사주랍니다. 유모차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사지 말고. 왜 그러면 사람이 욕구해서 필요한 걸 사줘야지 부모 기대 심리로 남들 부모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사주면 그거의 양육이 가장 모순된 양육이라. 그래서 특히 오늘부터는 손녀자들 좋은 거 사주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손녀들은 요구하죠. 그렇듯이 그렇게 사주면은 지혜로운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 혹시 여러분들도 저거 들으면 꼬마인데 남자인데 할머니를 유독 좋아하고 할아버지를 안 좋아하는 경우, 또는 남자인데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안 좋아하는 경우, 또 이제 여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성의 반대로 좋아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남근기에 해당된다는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를 그렇게 겪고 나서는 이제 그게 성적인 게 잠복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잠복기가 몇 세부터예요? 6에서 12세까지죠. 이때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가 잠근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12세 이후부터는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서로 사귀려고 하는 이렇게 정신세계는 이러한 과정으로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프로이드의 제자인 에릭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8단계로 나눴는데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자기 나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이면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50대부터 60, 한 70이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맨 밑에서 왜 생산성 대 신체성 24세부터 65세죠. 요 때는 이제 결국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또 직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체성이 들어간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직업을 갖지 못하면 남들은 다 가는데 어떻게 신체력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다 필요 없고, 24, 60인데,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이죠. 지금 65세 이상자들이죠. 딱 우측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발달 내용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 예로, 특히 이제 65세인데, 친구가 사별이야, 부인이 사별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는 이제 요때 되면, 나는 왕년에, 왕년에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뭐 했는데, 그게 참 옛 것을 계속 그리우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단다. 현실을, 지금 나 이거 먹어가면 긍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아통합감에서 내 스스로 나이 먹었는 것과 긍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하려다 보면 계속 더 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드시고는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갈수록 노화, 에이징은 지연돼. 어쩔 수 없이 나이는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은 26, 7세만 되면 가장 피크랍니다. 삶의 발달 과정. 그 다음부터는 계속 노화 과정이에요. 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꾸준하면 신체도 발달시키고 정신세계도 맑아지는 거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서적 안정이 되는 거고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다 좋은 현상 덕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이런 절망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자아통합감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과정인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즐겨야 되는 거죠?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즐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을 16가지 정도 배웠는데 뭐요? 이 그림 보면 그림 좋다고 그러대요. 네?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도 내가 하루에 한 3-4시간면 3-4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지 하루 종일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날 자원봉사 안 하면은 결국은 하루는 이득이 되겠죠. 그게 또한 작심삼일이 되면서 즉 나이가 들으면서도 작심삼일을 자주 세우래요. 그러면 안 세운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3일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삶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를 가져보시라는 거고 근데 이 나이에 그 목적이 뭐 있어? 그러니까 큰 목적이 아니라 하루에 자원봉사를 2시간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서 삶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아까 저 긴장해서 웃는 거하고 어떤 사람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정서 패턴은 그냥 항시 웃는 찌도 않으면서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케이스가 딱 두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내가 한 50대인데 사익감을 얻는데, 사익감 이제 딸 있죠? 사익가 A는 돈은 참 많은데 너무 무뚝뚝한 게 1번. 돈은 많아요. 무뚝. 2번. 돈은 지질이 없는데 참 상냥하고 삭삭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사익감을 구하는데 어떤 사익감을 얻겠어요? 1번 돈을 많은 사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명, 5. 그러면 돈은 지질이 없는데 삭삭한 사람을 원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남자들이 욕심내는 건 똑같아요. 이쁘면서 돈도 직장 들어갔다는 거 그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욕구죠? 이게 그래서 이런 선택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 돈 많은 사이보다 그냥 상냥한 사이를 원할 거고, 또 밥 세끼 못 먹고 지질에서 비드세구라는 그런 집에서 사익감을 얻으려면 무뚝뚝한가 돈 많은 사익감을 얻겠죠? 이런 것들 다 뭐에 해당돼요? 환경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한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면서 정답은 없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내가 얼마만큼 긍정하느냐의 문제지, 그렇다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말대로 밥 세끼를 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아이들도 부자녀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케어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있죠. 부모하고의 애착 형상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포유들은 모유수유, 특히 인간 입장에서는 모유수유가 가장 좋대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좋은 우유를 먹여도 모유만치가 못하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세대, 어른들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미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매일 모유를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또한 제대로 양육을 못 해주니까, 직장생활을 못 해주니까 불완전 애착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더 갈수록 자살이나 이런 정신질환의 현상은 더 증가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상.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 때 자주 애정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답니다. 즉 모유수유할 때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우유를 먹이죠. 모든 포유동물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손자녀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도 그냥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게 애착 형성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설에도 그냥 손자녀였던 아이들에서 한번 끌어안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행복을 나눠.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과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배려를 했던 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지는 거고. 근데 이 글하고 그림들하고 좀 매칭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누가 밀고 있어요? 종에 탈피하는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종과 종을 어우르라는 의미에서 남을 도우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라. 고양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오리하고 병아리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정서적 표현만 하는데
유머 감각을 또한 가질 필요가 있답니다. 평화를 유지하라. 응? 근데 이게 평화를 용기 있는 자만이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뭐 용서하라. 그래 특히 9번째, 지금 나이가 들면서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게 참 좋답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남성, 여성의 개념에 그냥 친구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남녀 관계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친구 관계로 이렇게 지나면은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자원봉사도 가고 그러면은 노화 자체는 계속 지연될 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요즘은 이제 다 거의 가족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게 자신을 믿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존감을 좀 갖고 자아실현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은 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약자를 존중하라, 때때로 마음껏 즐겨라. 이제 어떻게 연령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쉽지가 않죠. 조금 어디 움직이려면 힘들어 되고. 근데 거기 막상 가서면 어떻게 돼요? 또 만족도가 더 높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걷고 많이 보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를 즐겨라. 뭐 이제 자원봉사를 즐기래요. 뭐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도르럼을 발전한 나름 한 뭐 16개 정도로 삶에서 이렇게 지향하라고 했는데, 가장 포인트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아 존중이 높고 자아 실현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왜?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